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오늘은 중공의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8월 10일 후베이의 수이저우는 정저우와 다를 바 없는 큰 수해를 당했습니다. 수이저우 류린전에는 503mm의 비가 쏟아져 8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최소한 21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평균 수심이 3.5m, 깊은 곳은 5m에 달했습니다. 11km 이상 되는 도로 구간이 유실되고 63개의 교량이 붕괴됐습니다. 후베이에서는 수이저우뿐만 아니라 샤오간, 샹양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우가 몰아친 8월 12일 후베이 샹양 월롱전입니다. 촌서기가 급히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오르고 있으니 마을 주민들 가운데 노인과 아이는 지대가 좀 높은 촌유원의 건물로 대피하라는 겁니다. 집에 그대로 있으면 위험하니 가재도구 신경 쓰지 말고 빨리 대피하라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폭우는 허난성 정저우 일대도 초토화시켰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다음 날인 8월 13일 정저우의 공리시입니다. 산사태로 작은 마을 하나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전기와 수도, 인터넷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로 통하는 도로가 함몰돼 오도 가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방역으로 옥죄고 있는 도심보다는 이런 시골 사람들이 그나마 행복한 편입니다. 8월 14일 허난성 덩저우의 지탄전 대교입니다. 한밤중에 다리 위가 온통 나방대로 뒤덮였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기괴한 현상에 주민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허난성의 난양시에서는 갑자기 수많은 새떼가 나타났습니다. 전깃줄마다 빼곡히 새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로에는 개미떼가 나와 죽어 있습니다. 온통 개미떼입니다. 8월 15일 내몽고 자치구 빠우토우입니다. 폭우와 함께 우박이 내렸습니다. 도심이 마치 하얀 물감을 뿌려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원래 건조한 곳인데 이것도 도로가 폭우로 강처럼 변했습니다. 마치 허난성과 후베이의 호우 피해 지역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도로가 사람 허리만큼 침수됐고 운행하는 차량이 힘겹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몽고 주민들은 사상 처음 겪는 이 같은 홍수에 적지 않게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구르족 여성들이 공장에 출근해 일하기 전 사상 세뇌를 합니다. 일제히 메이어 공산당 쭈 메이어 신중국이란 붉은 가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없다는 내용의 이 곡은 공산당 창건 100주년을 앞두고 중공 전역에서 플래시몹 영상까지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종과 언어가 다른 위구르족 여성이 좀 어색한 맨더린으로 이 곡을 부르는 모습이 기괴합니다. 중공에서는 앞으로 이런 곡들만 불러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공 당국은 KTV, 가라오케 곡까지 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이나 타이완 가수의 건전하지 못한 곡이나 공산당의 사상 학습에 방해되는 자본주의에 물든 곡들을 모두 퇴출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중공에서는 사유재산과 관련해서도 황당한 상황이 많습니다. 마당 안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중공에서는 법적으로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상하이에서는 별장에 살던 사람이 나무 한 그루 베었다가 정관, 도시관리위원들에게 14만 유엔의 벌금을 뜯겼습니다. 자기 돈 주고 산 나무를 베었다가 입고를 당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별장에 거주하는 리모는 2002년에 향장수란 나무를 구입해 자기 마당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자라 마당에 햇빛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무를 마당 밖으로 옮겨 심었습니다. 그런데도 미친 듯이 자라서 다시 햇빛을 가리게 되자 할 수 없이 전지를 했습니다. 한 2m 정도만 남기고 윗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웃이 이를 청관에 신고했습니다. 청관은 나무를 보더니 다짜고짜 14만 4,200유엔의 벌금 스티커를 발급했습니다. 청관은 중공에서 도시 미화를 책임진다면서 노점상의 물건을 빼앗는 등의 행패를 부리는
하급 관리입니다. 별장주에게 벌금을 물린 이유는 황당합니다. 개인 마당이 아닌 도로에 나무를 심었으니 나라 소유의 나무를 함부로 베었다는 겁니다. 향장수란 이 나무는 한국어 번역명이 없습니다. 영어로는 시나모멈 캠포라 프레슬이라고 하는데 놔두면 24m나 자라는 아열대 수종입니다. 중공에서는 국고와 지방재정이 바닥나자 당국이 온갖 구실로 벌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스촨성 청두의 도심에서 한 차주가 교통경찰로 보이는 이와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로 보이는 이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이유로 스티커를 발부하려 하자 운전자가 거세게 항의하면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따집니다. 폴리스라 쓰인 조끼를 입었지만 경찰이 아닌 경찰 보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아무한테나 완장을 채워 국민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운전자가 끝까지 항의하자 경찰 보조원은 자리를 피합니다. 운전자는 화가 안 풀린 듯 따라가면서 계속 고함을 지르며 따집니다. 허베이에서도 비슷한 풍경이 벌어집니다. 측면에 공안이라 적은 순찰차가 화물차를 세웁니다. 이 역시 경찰 보조원입니다. 힘겹게 근근히 먹고 사는 화물차 기사를 상대로 벌금을 갈취하려 시도합니다. 화물차 기사는 거세게 따집니다. 도대체 무슨 권력을 가졌길래 길을 막고 돈을 뜯어내려 하느냐는 겁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이런 상황이 최근 중공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후난성 장자제의 한 마을입니다. 이른바 방역 독찰조가 붉은 깃발을 앞세우고 메가폰을 든 채 마을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문혁의 홍위병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심심하다고 마작을 해서는 안 된다. 집에 갇혀있는 게 괴로우면 홍군의 고통스러운 장정을 기억하라. 집에 소금 한 자루 있으면 은행에 가서 돈 찾을 필요가 없다. 집에 한 토의 쌀이 남아있으면 쓸데없이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부대끼지 마라. 집에 생강 한 조각 있으면 채소시장에 갈 필요 없다는 등등의 황당한 구호를 외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좀 지난 소식이긴 하지만 8월 5일 발생한 17세 소년의 사연이 전 중화권을 달구고 있습니다. 허베이 친왕다오 해변에서 익사위기에 처한 20대 여성 3명을 구하고 숨진 의로운 소년 한식모의 죽음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식모는 새벽에 바닷가에서 살려달라는 여성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3명을 구했지만 자신은 해류에 휩쓸려 숨져 이튿날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한 20대 여성 3명은 고맙다는 감사의 표현 한마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자 오히려 좋다 쫄러마 언제 구해달라고 했느냐는 5글자를 남겨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숨진 한식모란 소녀는 집안이 가난해 신왕다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했습니다. 저녁 6시에 영업을 시작해 이튿날 새벽 4시에 문을 닫는 꼬치구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변을 당한 날에는 일을 마치고 바닷가에 바람을 쐬러 갔다가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구한 겁니다. 남의 어려움을 보고 나서지 않는 것은 중공 사람들의 오랜 병폐라고 하는데 17세 소년의 안타까운 죽음은 양식 있는 선량한 중국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